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이더리움 전망, 뉴스에 팔아라. 이번에도 통할까? 항상 호재와 좋은 뉴스가 마구마구 나올 때가 고점이다. 라는 말이 있죠. 호재에 팔고 악재에 사라. 라는 말이 있는데, 이더리움이 머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서도 과연 괜찮을지, 이번에도 이게 통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뉴스에 팔려면 사실 지금 팔아야 되죠. 그런데 팔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왜일까요? 그죠? 꺾일 줄 알았던 인플레이션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판 5분 전이었고, 추세가 꺾이나 싶었던 달러도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머지를 앞두고 희망적인 뉴스가 나오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더리움 POW 코인까지 에어드랍 예정이 되어 있지만 에어드랍 이후에 오른 코인이 없었죠. 거의 시장이 좋아서 상승하는 게 아니라면 에어드랍을 해주는 코인의 가격은 떨어졌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는 정말 코인을 슬슬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처분을 못하는 이유는 어제 코인 가격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어제 코인 가격뿐만 아니라 고점 가격일 때 내 자산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팔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은 지금 업비트에서 지갑도 닫혀 있다 보니까 혹시나 펌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더더욱 코인을 팔기가 아쉬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코인을 과연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LG가 스마트폰이 왜 망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LG가 스마트폰의 사활을 걸어야 할지 결정을 하기 전에 맥킨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맥킨지는 컨설팅을 하는 회사죠.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맥킨지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잠깐의 이슈일 뿐 피처폰에 집중하세요 라고 얘네들이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밀지 않고 피처폰에 힘을 실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보면 맥킨지 때문에 LG 스마트폰이 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뒷이야기를 알아야 이게 내용이 재밌어집니다. 맥킨지는 사실 두 가지 컨설팅안을 모두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스마트폰 하시라와 피처폰 하시라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준비를 해서 회사의 반응을 본 거죠. 맥킨지는 컨설팅 계약을 계속 따내기 위해서 LG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얘네들이 계속 돈을 벌 수 있으니까 LG 간부들의 간을 봤다라는 겁니다. 당시 LG 간부들은 대부분 가전과 구형 피처폰으로 만들어낸 성과로 진급을 해서 임원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라 안드로이드 같은 강력한 외산 OS 이런 게 아닌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하는 아주 조약한 폐쇄형 운영체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맥킨지가 LG 내부의 간을 받겠죠. 그러니 당연히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피처폰을 밀게 됐다라는 거죠. 이사진들이 이왕이면 맥킨지가 피처폰 쪽을 쭉 밀어줬으면 하는 이런 뉘앙스를 캐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두 가지 보고서 중에서 피처폰 위주의 전략 보고서가 최종 보고 라인을 탔고 결국 그렇게 힘이 실리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히 보면 맥킨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맥킨지의 반응은 우리는 억울하다 라는 반응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맥킨지도 나쁘죠. 듣기 좋은 소리 해줘가지고 자기네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장난질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커졌죠.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손절하기에는 이미 늦었는데 그렇다고 이걸 지금 팔자니까 아깝고 어떡하죠?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은 없죠. 초점은 손절하기엔 늦었는데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손실이 찍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게 물 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대화의 방향은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버텨보시죠. 이런 식으로 안정시키고 무마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마련인데 오늘 당장 이더리움을 팔아야 하는 이유는 인터넷에 사실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맥킨지가 했던 것처럼 꼭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이에요. 기관 입장에서는 포스가 마치 꼭 피라미드 사기 같은 구조로 보일 건데
기관들은 이렇게 휘발성이 높은 자산, 코인 시장은 휘발성이 높죠. 이런 자산에 정치나 내부자 고급 정보가 없는 이상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기관의 자금들은 본인의 돈이 아닌 투자를 받은 돈이나 다른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일 가능성도 높죠. 쉽게 이런 휘발성 자산에 투자 집행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막상 포스로 전환되면서 수익률이 실제로 데이터로 나올 거고 어쨌든 이자가 몇 프로 나온다라는 게 수치화가 되겠죠. 그걸 기반으로 투자 시뮬레이션을 매주 보고서를 통해서 투자 집행을 하게 될 거라서 보고서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투자의 근거로 삼으면 결국 걔네들이 돈을 들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홀딩하는 것도 아주 나쁜 전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면 유명한 회사의 CEO나 관계자들이 이더리움 적정 가격이 5,000불이다, 6,000불이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지 말라는 이유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분명히 포스 일정에 대한 재단과 정부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유의 부산물인 가스를 이용한 채굴 시스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원유를 캘 때 거기서 가스가 나오죠. 원유 시추할 때 보면 불 막 이렇게 뿜어내고 하는 거 그런 거 보실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가스를 이용해서 발전기를 이렇게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나온 전기를 이용해서 코인을 채굴한다 라는 건데 이더리움이 일단 포스로 전환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정치 쪽으로도 이미 코인이 많은 부분에 발을 뻗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에너지 이슈를 어느 정도 무마시켰을 것이라면 이제는 이더리움이 포스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고 나서 앞으로는 이 에너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특정 주소나 특정 거래소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도 있는 판에 채굴에 대한 환경세에 대한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은 코인을 특정 거래소에서 막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채굴풀 자격 심사를 거치든 트래킹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제한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와 로비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부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친환경 테마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POW로 채굴기로 전기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는 이걸로 인한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었는데 포스로 전환하면서 이 환경 이슈를 피해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매일 시장에 나오던 싱싱한 이더리움이 없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 싱싱한 이더리움 15,000개가 포스로 채굴 생태계가 뒤집어지면서 더 이상 바로바로 이렇게 15,000개가 시장에 나오는 상황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15,000개 가량의 이더리움 고정 매도 물량이 당장 중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포스로 전환하는 이유도 결국은 홀드를 하면 거기에 맞는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홀드 물량이 많아지면서 유통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기본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데 그런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의 경우 반감기마다 큰 사이클의 가격 상승이 일어났죠. 크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 이번 포스 이벤트는 반감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재단의 대응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포스로 인해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CME 선물도 출시를 하면 항상 엄청난 하락이 나왔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었는데 이더리움 선물은 결국 양털깎기용 돈을 회수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하락에 베팅을 해놓고 가격을 떨어뜨리면 수익이 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코인이 전반적으로 많은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털을 더 많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서 살을 띄워야 수익을 더 많은 털을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선물 옵션 출시는 당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홀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푸틴이 과연 물러날 것이냐, 전쟁이 종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푸틴이 물러나는 방법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확률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탄원서도 내고 탄핵론을 꺼내봐야 아직까지 푸틴은 건재하고 푸틴이 끌려 내려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크게 신경이나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겠다
라는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푸틴은 절대 그냥 안 내려올 거예요. 정말 그렇게 끌려 내려온 상황까지 온다면 핵 버튼을 누를 그럴 엄청난 깡다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되고 나서 코인을 홀드해도 될 만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하락한다라는 이런 내용보다는 오를 것이다, 홀드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위안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 걸 저도 좋아하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또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